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19년 만에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새해 첫 주간 통계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핵심지와 수도권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양천구와 성동구, 강동구 순으로 높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초기 사업장에 1% 금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특판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초기 사업비 연 이자율이 2.2% 수준에 달했지만 이보다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춘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을 매수한 사람의 수가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첫 내 집 마련을 했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예고됐던 규제 외에도 627 대출 규제 그리고 1015 부동산 대책까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올해는 어떨까요? 이 많은 소비자들이 내 집 마련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여전히 큰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까라는 관망세가 조금 더 커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저희 언제든 시장의 분위기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여러분 조금 더 성공하실 수 있는 전략들 전문가와 함께 짜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조금 눈이 예고가 되어 있네요. 주말을 기다리는 기분 좋은 금요일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묵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계획기술사 양승묵 소장입니다. 요즘 집값이 말도 못하게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죠. 자, 일단 시장에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해야지만이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죠. 실입주만 가능하다 보니까 나오는 매물도 적을 뿐더러 우리 사기 위한 수요도 적은데, 그 수요가 적지는 않고 가급적 보면 대부분 다 수요는 그대로 숨어 있을 뿐이고 아직까지도 수요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간간히 거래가 되죠. 간간히 거래가 되는데 그 가격이 전고점을 다 회복해서 지난 거래된 가격들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조금 주춤한 상태이지만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는 주춤한 상태이지만 그와 반대로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많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 자체가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재개발 시장, 특히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주택수, 취득세 부분인데, 이 취득세도 해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은 다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알게 되는 그 허점들을 이용해서 많이들 투자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또 규제가 들어올 것이냐. 하지만 이 규제가 더 강화되기는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풀릴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규제가 풀리면 또다시 더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가격이 올라간다는 생각하에 우리가 시장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또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간히 있는 게 아니고 자주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는데 잘못된 투자를 하셔가지고 요즘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자, 하지만 우리 전문가 팍스인제 TV 부동산 고민 상담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이 전문가들이 내놓는 해법들 그리고 투자 지역들 이렇게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 앞으로 2026년 올해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특히나 재개발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 구역이 진행되고 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구역이 진행되는 곳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들을 찾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입학성인제 부동산 고민 상담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해법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는 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조금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거래량은 많지 않아졌지만 오히려 빌라 거래는 늘어났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투자 시장에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나도 좀 부자 되는 계획 세우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먼저 문자로 주신 고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뒷번호 252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2020년에 신독산역 바로 앞에 1.5룸 오피스텔을 2억에 매수해서 현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을 받으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이곳 가격이 좀 더 오를까요? 주택은 이 오피스텔 하나고 저는 광명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을 지금 월세 받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신안산선 호재에 있는 그 차익을 좀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고민 잘 들었습니다. 요즘 대부분 이제 오피스텔 갖고 계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나 개발지가 아닌 지역들에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으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5년 정도 되셨잖아요. 지금 2020년에 취득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자금을 좀 많이 들여서 이제 취득을 하신 것 같습니다. 2억의 분양가 매매가가 2억이라고 하셨죠. 2억에 이제 월세가 7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거의 한 2억 가까이 많은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이제 투자를 좀 잘하셨더라면 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빌라를 하셨더라면 지금은 굉장히 웃고 계시고 또 고민 상담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고민 상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못된 선택을 하셔가지고 잘못된 투자를 하시면 이렇게 많은 고민을 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민은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신독산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독산역은 바로 신안산선이죠. 이제 2027년 개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이제 개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 신독산역이 우리 보시다시피 여기 바로 이제 우리 독산동에 홈플러스가 있죠. 홈플러스 바로 앞에 여기에 이제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지하철 역사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 주변으로 해서 그 오피스텔들이 이 주변으로 이제 지하철이 지나가니까 특히나 역사 중심으로 해서 이 오피스텔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했는 상황입니다. 많이 생겼습니다. 이 일대야 오피스텔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2020년대 이제 앞으로 뭐 한 5년 뒤면 신안산선이 개통할 것이다고 해서 이 주변에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지식산업센터도 짓고 뭐 오피스텔도 짓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었는데 여기 오피스텔을 취득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고민되실 겁니다. 아마 무주택이시고 지금 광명에 또 거주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차라리 그냥 광명에 아파트에 뭐 내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사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차치를 하고 다만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향후 전망을 물어보겠습니다. 신안산선 신독산역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1년 뒤면 이제 개통이 할 건데 그때 되면 임대 수요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임대 올라갈 것이고 왜냐 이 신안산선이 바로 여의도로 들어가죠. 여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니면 영등포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요 가까운 지역에 지금은 뭐 버스밖에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하철이 들어오니까 이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해서 임대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아마 이 임대가가 매매가를 또 밀어 올리죠. 그래서 이 매매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매매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안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올라가겠죠. 왜냐 돈이 그만큼 지금 시장의 현재 상태에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원래 예산이 얼마입니까? 728조라 그러죠. 728조.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400조 세대였습니다. 400조. 400조 시대에서 벌써 이미 거의 한 100 가까운 1.8배 가까운 이런 자산이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나라 예산이. 그만큼 풀리기 때문에 이 돈들이 다 어디 갑니까? 이거 다 부동산 시장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다 자산으로 실물 자산으로 이렇게 다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돈이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가격은 조금씩 오를 것이다.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또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겠죠. 하지만 4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취득하셨을 때 비해서 지금 가격이 어떠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자, 이 오피스텔은 저라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지금 과거를 보더라도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가격이 어떻습니까? 2억에 취득을 하셨죠. 지금 현장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주변에 부동산에 이제 들러보시면 이 오피스텔을 내가 취득하고 있는 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얼마에 매도를 할 수 있을지 물어보실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을 수도 있고 물어보시면 아마 지금 2억에서 아마 마찬가지로 거의 2억의 수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전세가는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전세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매매가를 조금 밀어 올리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임대가가 올라가잖아요. 임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임대가가 올라가면 내가 만약에 이게 매매를 하려고 해도 오피스텔이 조금 이 지역이 매매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아니면 신한선생이 개통을 하면 또 수요가 조금 이렇게 쏠릴 수는 있겠죠. 그때 이제 보고 매도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피스텔 외에 그 다른 이 지역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 독산동 일대가 굉장히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빌라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광명에 계시니까 독산동 쪽으로 한번 들러보십시오. 들러보시고 차라리 저라면 이 오피스텔은 그냥 매도를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도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매도가 되면 좋겠는데 이 매도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오피스텔 요즘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보시면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매도가 안 된다, 매매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다만 조금 그나마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오피스텔 지금 월세로 받고 계시잖아요. 월세가 지금 보증금 1,000에 지금 한 70만 원 정도로 받고 계신데 이거를 환산을 하면 거의 한 1억 5천 이상을 전세로 지금 아마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전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로 전환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기가 좀 다 돼 간다라고 하면 차라리 요 금액을 전세로 이 월세를 좀 전환을 시키십시오. 전세로 전환을 시키면 내가 1억 5천이라는 자금이 생기죠. 1.5억이라는 자금이. 근데 우리 시청자분은 무주택자예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샀을 때가 2020년에 사셨다고 하는데 요때 당시에 대책이 하나 발표가 돼가지고 2020년 8월 11일 이후에 취득했는 오피스텔들 있잖아요. 이 오피스텔들은 주택수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제가 2020년에 취득을 하셨는데 요 전에 취득을 하시는지 이후에 취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악으로 보고 아마 2020년 8월 11일 이후에 취득을 하셨으면 아마 1주택자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주택자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주택을 내가 이 전세로 돌렸는 자금이 이제 1억 5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1주택이기 때문에 다른 데 한 채 더 취득을 하게 되면 이 오피스텔도 1주택을 치거든요.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가 8.4%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4억짜리를 산다 그러면 4, 8에 32, 3,500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원래 한 5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그만큼 많은 차익이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거의 한 2억 가까이 투자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 자금 이거 가지고 투자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거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주택을 주택수로 취득을 간주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신축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신축을 취득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도 방법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넣으면 방법은 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재개발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신축을 취득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방송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또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오피스텔은 현재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는 오피스텔은 희망 고문이다. 즉시 매도를 하시더라도 한 2억 정도의 자금밖에 안 생기시죠. 아니면 정매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전세로 전환을 시켜라. 전세를 전환시켜라. 그러면 1억 5천에서 약 2억 가까이 자금이 생깁니다. 그죠?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옆에 보시면 우리 지금 홈플러스 앞에 여기 신독산역 인근에 오피스텔을 취득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더 안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독산 4동, 독산 3동, 시흥동 일대 이 지역들이 다 재개발 구역입니다. 재개발.
재개발 구역이고 또 재개발을 진행하는 예정이 되어 있는 구역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 지금 독산 4동도 지금 독산 3동도 현재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속통합계획으로. 그리고 요 일대가 다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려고 지금 다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은 지금 우리가 투자를 못 해요. 실거주만 해야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실거주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세로 지금 광명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먼저 투자를 한번 해놓으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피스텔 갖고 있는 것보다 이게 갖고 있으면서 빌라를 갖고 있어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만큼 내가 만약에 이걸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 금액대로 투자를 하실 수가 없어요. 기회비용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차라리 독산동 쪽에 신축 빌라, 아까 주택수 제외되는 거 말씀드렸죠. 신축 빌라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빌라 투자금이 여기는 아직까지 추진 이제 하려고 하는 지역들은 한 1억 5천, 뭐 1억에서 1억 5천, 2억 사이 이 정도로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광명에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쪽 광명에 거주를 하는 게 낫습니까? 나중에 여기가 아파트가 돼가지고 이 독산동 서울에 거주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답은 자명하죠.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당연히 이쪽의 수요가 이 독산동 쪽, 서울 쪽으로 몰릴 거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다가 선점해가지고 우리 전세 살고 계시지만 나중에 여기가 아파트가 된다면 미리 투자해 주셔서 그 빌라가 아파트가 된다면 전세 빼가지고 이쪽으로 대출 추가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입주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피스텔 즉시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전세로라도 돌리셔가지고 요 보유자금 1억 5천에서 2억을 가지고 독산동 쪽에다가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무 지역이나 또 가셔가지고 또 살펴보시고 덥석 아무 물건이나 이렇게 계약하시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계약을 하시려고 하면 그 지역을 임장해 보시고 계약을 하시기 전에 꼭 한번 상담을 다시 받으시든가 아니면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이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세미나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상담을 이용하시든지 해서 계약을 진행하셔서 조금 더 나은 투자, 나중에 미래가 확보되는 그런 투자, 제대로 된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5년을 보유하셨는데 아직 가격이 그대로라니 조금 정말 마음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매도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활용해서 재투자를 계획하자 조언 드렸습니다. 멀지 않은 지역에서 계획 세워드렸으니까 임장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통해서 또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다름이 아니라 건대 입구역 모아타운 내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보유를 하게 될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이고, 네. 향후 전망도 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이거 단독주택에 지금 거주도 하고 계세요? 아니요, 다 세를 줬습니다. 그럼 지금 임대로 활용하고 계시고 건대 네네. 입구역 근처면은 자양동 모아타운일까요? 혹시 저희가 네네. 정확한 집원이나 주변의 큰 건물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자양동 네. 13-61. 13-61번지 단독주택을 지금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계속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양동 네. 13-61번지 소장님과 계획 세워보죠.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방송 잘 받으세요. 보겠습니다.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자양동 건대 입구역 모아타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집원이 13-61번지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 자양 4동의 모아타운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직 지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상황이 보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 양꼬치 시장 아래쪽 이제 자양동 위치가 보니까 여기 아래쪽은 시속통합계획이고요. 예전에 2020년대 초반에 여기 이제 자양동 모아타운 3차 지역으로 여기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좀 지지부진하죠. 네네. 그 위에 지금 여기 요 건대 입구역 이쪽에 지금 모아타운을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네. 아직까지 뭐 구역이 지정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는 것 같고요. 네네. 아마 동의서를 걷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동의서는 다 했습니다. 동의서 다 진구를 했어요? 네네. 그럼 뭐 구청이나 서울 쪽으로 접수를 했는 건가요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모르셔서? 다 걷어가지고 네네. 동의서 한 몇 프로 정도 걷었대요?
60%좀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아, 60% 아직 안 되고 네. 그러면 아마 60% 정도 걷어야 되실 겁니다. 네, 60% 정도 걷어야지 그 서울시에 접수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예. 근데 특별한 고민이 어떤 고민이세요? 그냥 이거는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이거 고민이세요? 네네. 네. 그 향후 전망까지 좀 알고 아, 싶어가지고. 향후 전망, 향후 전망. 이 지역은요, 향후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이렇게 해를 그릴게요. 네. 네, 아주 밝습니다. 자, 다만 왜냐하면 제가 아주 전망이 밝다고 했는 이유는 입지 자체가 좋습니다. 입지가 굉장히 좋죠. 아시죠? 지금 네. 현재 여기 자양동 모아타운이 아니고 여기 신속통합 있잖아요. 자양사동 신속통합기에 여기는 빌라, 작은 빌라 있죠. 네. 네, 작은 빌라가 지금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세요? 갖고 계시는데 지금 주변에 거주하시지는 않는가 봐요. 예, 예. 아, 네. 이 작은 빌라가 투룸 빌라 있잖아요. 뭐 네. 1.5룸, 투룸 이런 빌라가 15억에서 17억 정도 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괜찮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모아타운 지금 현재 구역이 지정됐는데 조금 아직까지도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주민 동의가 이제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아직 추진을 못하는 지역은 있어요. 네네. 요 바로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소유하고 계시는 단독주택 바로 아래쪽에 여기 모아타운 있잖아요. 네. 여기 모아타운도 지금 가격대가 뭐 우리 빌라들 있잖아요. 여기 한 1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자양동, 자양2동, 뭐 자양 9이동 뭐 이런 데 일대들이 다 요즘에는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게 움직여가지고 작은 빌라가요 10억대 정도 수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죠. 아, 예. 네. 그러면 우리 단독주택은 어떨까요? 그보다 더 많은 그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가격이 더 비싸겠죠. 그렇죠. 예, 네, 예. 여기 안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들 가격이 더 비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이 만약에 여기에 지금 소유를 하고 계시는데 모아타운이 잘 진행이 돼서 구역 지정이 됐다. 그죠? 구역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더 오르겠죠. 예,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가격이 더 오르겠죠. 그래서 참 일단 일시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일시적으로 더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여기 지금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 단독주택. 근데 이 단독주택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내 집을 마련을 할 때 아파트를 이제 이 재개발이 진행되면 아파트를 주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아파트 한 채를 받습니다. 한 채. 네. 만약에 대지 지분이 토지가 되게 크다. 지금 한 몇 평 정도 되세요? 34평. 34평 정도 돼요. 그러면 네. 거의 이제 한 채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1+1은 조금 보기가 좀 쉽지가 않고 제가 볼 네. 때는 한 채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 여기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단독주택을 지금 매매를 한다면 가격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20억 전후 정도. 네,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될 겁니다. 네. 그죠? 15억에서 2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아까 아래 봤던 여기 빌라들 있죠? 빌라 네. 우리 대지 지분 한 5평 이렇게 갖고 있는 아주 작은 빌라들 있잖아요. 네. 그런 빌라들도 지금 15억에서 17억 한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죠. 예. 예. 근데 똑같은 재개발인데 그죠? 네. 여기는 지금 단독주택도 지금 15억에서 20억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구역이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아,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큰 거를 가지고 있어도 네. 이 빌라를 한 채, 아파트를 한 채 받고요. 작은 빌라 있잖아요. 원룸짜리 빌라 이런 거 한 채 갖고 있어도 한 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파트를 네. 주택이라고 하면. 그러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빌라 뭐 지금 상황에서 지금 5억짜리 빌라 하나를 사도 아파트가 한 채가 나오고 내가 지금 15억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어도 아파트 한 채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둘 다 똑같이 아파트가 한 채가 나온대요. 그래서 당연히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이 빌라를 많이 찾는 겁니다. 빌라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단독주택도 물론 가격은 올라가지만 빌라만큼 땅을 갖고 있는 빌라만큼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해요. 빌라는 작은 걸 갖고 있는데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평당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시적으로 보유하시되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네네. 지정이 되면 이때는 차라리 내가 큰 거를 갖고 있는 것보다 작은 걸로 갈아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걸로 빌라로 차라리 주변에 이제 동네에 또 빌라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빌라들로 갈아타시고 남는 자금이 생길 거예요. 네.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재개발 지역에다 또 투자를 해놓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을 하나 갖고 있어도 아파트가 한 채가 나오고 빌라를 하나 갖고 있어도 아파트 한 채가 나오는데 굳이 단독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네. 이 단독을 쪼개가지고 이런 빌라들을 한 3개, 4개 정도 투자를 해놓으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단독 갖고 있으면서 한 20억 벌 거를 빌라 가지고 있으면서 80억 정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많이 오른다고 하면. 이해되세요? 네네.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라면 차라리 요 일시적으로 보유하시다가 조금 상황이 우리 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그러면 이 가격이 좀 움직이거든요. 그때 그 기회를 타가지고 아파트 받으시는 분들 많으니까 한번 매도를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빌라 쪽으로 나누어서 더 분산 투자를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 감사합니다.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내가 그래도 좀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가격이 좀 오르면.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아타운은 조합이 인가가 되잖아요. 네.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못 사요. 사람들이. 우리 시청자분은 여기 보유하신 지 5년이 넘으셨어요? 1985년도에. 85년도에 거주는 하셨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날 때쯤 그때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그때쯤 해가지고 갈아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재개발 구역으로 여러 개로 분산 투자해 놓으시기 바랄게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입지는 좋으니까 지금 당장 매매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보유하시면서 이 모아타운 움직임에 따라서 좀 가격이 오를 때 한 번은 갈아타기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그 시기 때쯤 다시 한번 저희와 연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문자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689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희는 30대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대림동이나 신도림동 일대에 8억에서 10억 원대로 20평형대 실거주할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살면서 향후 미래 가치까지 좋은 곳이 어디 있을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도와주세요, 소장님. 네, 30대 신혼부부시라고 하셨고 8억에서 10억 언저리로 해서 지금 20평대 아파트를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실거주가 당연히 들어가시는 거겠죠. 첫 내 집 마련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신혼부부시니까 앞으로 창창하게 좀 많이 발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제가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아파트에 만약에 지금 내가 이제 실거주를 해서 이 자금이 마련돼서 지금 들어가실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좀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그 대림동, 신도림동 뭐 이런 쪽 일대를 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직장이 아마 그 근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7호선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7호선의 2호선 강남으로 가기 위한 요 지역에서요.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파트들을 눈여겨봐야 되냐면 바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축은 이미 20평대를 사신다 하더라도 이 금액대로는 이쪽 일대에서 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오래된 구축을 구하셔야 되는데 구축 중에서도 미래 가치가 높은 것을 보셔야 되잖아요. 향후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지금은 똑같이 10억으로 시작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뭐 한 10억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다른 아파트가 뭐 20억, 25억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굉장히 가슴이 아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아파트를 취득을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취득을 한다면 구축 아파트를 취득하실 수밖에 없고 그 구축 아파트 중에서도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영등포 일대, 여기 신도림동, 뭐 대방동 일대 이쪽 쪽도 지금 가격들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10억대 정도, 8억에서 10억대 정도로 아파트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아파트를 보시냐? 제가 지금 재건축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게 요 신풍역 인근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좀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신안산선이라고 해서 아까도 지금 독산동 쪽에서 올라온다 그랬죠. 여의도로 들어가는 신안산선역. 여기에 풍역이 또 환승역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이 일대가 굉장히 좀 좋아지겠죠. 역세권 일대가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세권이 한 이 정도 반경이 되거든요. 이 반경 안에 지금 현재 보시면 신길 우성 2차 아파트, 신길 우창 아파트 이 두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또 이주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좀 뛰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20평대 보시면 한 13억에서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아래쪽에 보면 신길동에 여기 삼성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삼성 아파트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삼성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어요.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조합장 리스크 때문에 약간 좀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합장 리스크가 지금 거의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가격이 지금 여기 신길동 삼성 아파트가 20평대 가격이 한 10억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실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실 수가 있다면 이 신길동 삼성 아파트 여기에 한번 꼭 알아보시고 이쪽으로 거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재건축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이라 그랬죠. 좀 빠릅니다.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역세권이라서 용적률의 혜택을 받으면 좀 사업성이 괜찮은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서 거주하면서 신축 아파트가 되고 또 그때쯤이면 당연히 지하철이 환승역이 신풍역이 생기겠죠. 그러면 강남으로 들어가기도 좋고 여의도로 가기도 좋고 직장으로 출퇴근이 아주 자유롭다. 굉장히 아파트 가치가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혹시나 만약에 가격이 너무 올라서 찾아보실 수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아래쪽에 있는 여기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가격을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삼성 아파트도 한 8억에서 10억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도 한 10억 언저리에서 충분히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가능합니다. 여기는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재건축 뭐 바로 시작되거나 뭐 그러지는 못합니다.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됐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게 대지 지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무조건 됩니다. 여기는 재건축이 된다라고 보시고 지분이 크기 때문에 평균 대지 지분이 커요. 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온다.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조합에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많이 낮춘다는 얘기예요. 분담금 좀 적게 드리고 내가 새 집,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거듭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를 꼭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앞에 보면 대림 성모병원 앞에 여기 지금 현재 대림 삼거리 역사가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신안산선 들어오기 때문에 신풍역까지 한 정거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를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7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해서 신풍역에서 갈아타고 강남으로 들어가시면 금방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에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분담금이 낮아서 잘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쪽에 뭐 보라매 공원 또 앞쪽에 병원들 다 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주 환경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지금 현재 계속 재개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신안산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역사 주변으로 해서 좀 노후화가 된 되는 지역들 그리고 노후 저층 주거지들 이런 지역들이 다들 재개발이 돼서 나중에 아파트가 다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 아파트가 되면 당연히 이 재건축 아파트도 가격이 이 아파트 군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좀 올라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래 한 10년 정도 뒤를 본다고 하면 이게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삼성 아파트나 아니면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를 꼭 검토해 보시고 매물이 있다면 바로 지금 잡으셔가지고 실거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내가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갈아탈 때도 좀 더 훨씬 편하겠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탈 때도. 자,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낸다고 하면 제가 좀 너무 단순한 그런 해법만 드리는 거겠죠. 저라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지역에 아파트를 차리신다고 하면 아파트에 그냥 임대로 거주를 하세요. 임대로. 전세나 뭐 아니면 우리 삼성 아파트나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나 전세가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막 높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세가가 낮으니까 차라리 그 전세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금 8억에서 10억 정도를 가지고 전세 뭐 한 4억 정도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세 들어가시고 오히려 조금 더 핵심지, 좀 더 지역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다가 재개발 투자를 하나 해놓으십시오. 거주는 내가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서울 내에서 직장이 출퇴근이 아주 여유로운 가능한 지역들 이런 데다가 이제 내가 거주를 하시면 되니까 거주와 투자를 딱 분리하셔가지고 차라리 내가 남는 자금 한 4억이 있다, 5억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를 재개발이 진짜 진행될 수 있는 곳.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들,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들이 가격이 천차만별로 많이 뛰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주목을 하셔가지고 괜찮은 재개발 예정지에다가 차라리 내가 투자를 하나 해두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잘 찾으셔서 또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한번 내 집을 마련하시기 전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지하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내가 내 집 마련하고 또 내가 투자를 하는데 지금 부동산 자금은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쑥불쑥 그냥 아무 때나 함부로 이렇게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실거주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한번 좀 상담을 제대로 받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 어떤 지를 선정하면 좋을지 아니면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 어디를 선정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시청자분 상담을 주신 시청자분도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또 답변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상담을 드리니까 좀 한번 진중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실거주를 들어갈지 아니면 투자의 개념으로 조금 더 치중을 할지 요 판단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오셔서 그런 좋은 내용들 받으시고 정보를 들으시고 내가 투자를 할지 아니면 실거주와 투자의 개념을 같이 묶어서 할지 조금 결정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은 말씀 주신 그 지역에서 신길이나 신대방에서 이 재건축이 가능한 개발 가능한 아파트 두 곳을 일러드렸으니까요. 그쪽도 임장해 보시고 조금 더 아직 젊은 신혼부부니까 투자의 가치를 두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그 개발 투자에 대한 개발 계획도 좀 가져가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얹어주셨거든요. 그 계획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5336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현재 저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대 대학생 딸 둘을 위해서 각각 1억 원대로 소액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우리 부모님께서는 2주택 상황이시고 그래서 자녀분들과 함께 재테크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각각 1억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자님. 요즘 그 투자하시는 분들 주변에 이렇게 자녀분들로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격들 오르는 거 보고 막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티에서 막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당장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자녀 명의로 이렇게 투자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 굉장히 좀 지금 서울의 재개발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객변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없잖아요. 근데 아파트 지금 취득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도 지금 아파트 2주택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죠. 자,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들어가는 자금이 그만큼 오를 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소액으로 지금 내 자녀들 아파트 마련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이 지금 시장에 팽배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있죠. 방법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해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라. 빌라 지금 하나 작은 거 하나 투자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기가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로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 아파트로 들어가시면 우리 자녀가 들어가시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죠? 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파트 2주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주택. 그러면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2주택을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2주택자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자녀분이 지금 20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세대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택을 한 채를 더 취득을 하게 되면 1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12.4%가 나옵니다. 최소 12.4%가 나와요. 그러면 5억짜리 만약에 아파트를 하나 산다 하더라도 얼마가 들어갑니까? 취득세만 하더라도 7천만 원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취득세는 갭으로 취득세를 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갭, 만약에 투자 자금이 2억이면 4억짜리 건물에 2억의 전세가 들어가 있고 2억의 투자 자금이 들어가면 2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니거든요. 매매가의 퍼센테이지로 따져가지고 취득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이 2억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자녀분한테 취득세 생각하면 투자 못 시켜드려요. 서울에 1억 미만으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극히 진짜 드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전략을 좀 사용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1주택인데 만약에 이 1주택을 신축으로 취득을 하잖아요. 신축으로 취득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취득세가 12.4%가 아니고요. 이게 8.4%로 바뀝니다. 확 줄어들었죠? 8.4%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왜냐? 5억짜리 하나 사면 58에서 40, 4천만 원 이상의 취득세를 내거든요. 6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4천만 원 이상의 취득세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 번 더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축만 가능합니다. 신축인데 요거를 플러스 이게 합산해서 다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임대사업자를 내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면 이미 미성년자는 아니시기 때문에 대학생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낼 수가 있어요. 임대사업자를 내면 요 신축에다가 임대사업자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취득세에 85%를 감면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8.4%에서 또 15%만 내면 되는 거예요. 85%를 감면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1주택자 취득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게 취득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를 내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임대사업자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 자, 재개발 구역은 투자를 해놓으면 한 10년은 최소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한다 하더라도 허물어지는 데까지 10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20대일 거란 말이에요. 대학생이시니까 20대인데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 30대가 돼버리는 거죠. 30대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세대 분리가 가능한 거죠. 세대 분리가 가능하면 이거 10년 동안 내놓으면 장기보유 특공제 실지표로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임대사업자 끝나고 나서 내가 2년을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그 빌라가 아파트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재개발이 잘 돼서. 그럼 아파트로 바뀌면 2년 거주를 하면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먹고 안 먹고 다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 드리고 싶은 해법은 자, 2주택인 경우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구축 찾으시면 이거 85% 감면 없어요. 남들에 비해서 한 8배 더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요즘 재개발 일어나는 곳들 보면 재개발을 한다고 뭐 동의서 걷는 것들 보면 간혹 가다가 신축들이 있거든요. 그런 신축들 잘 찾으셔가지고 주택수 제외의 혜택도 받으시고 임대사업자를 넣어서 취득세 감면의 혜택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허들 없이 1억 나눠서 좋은 투자를 해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을 만약에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뭐 자양동 일대, 뭐 구의동 일대 이런 데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독산동 일대도 지금 현재는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또 상태입니다. 또 재개발 진행한다고 하는 구역들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비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재개발의 얘기가 아직 아무 일어나지 않는 곳들,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1억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 예를 들면 제가 한 군데만 말씀드리면 지금 건대 여기 지금 구의동이죠. 구의역에 지금 아래쪽은 다 재개발한다고 해서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구의동도 오른쪽에는 뭐 신속통합계획 뭐 동의서 걷는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구의역 바로 앞쪽에 이런 데는 아무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 얘기가 없는 거. 또 화양동 아무 얘기가 없어요. 저기 건대 바로 옆에 화양동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런 아무 얘기가 없는 곳들이 지금 현재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주변이 다 재개발인데 그 지역에 노후도가 맞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다 되는데 진행을 안 하겠어요? 다른 데가 막 가격이 올라가지고 5억 하던 게 10억씩 하는데 우리 지역만 아직까지도 5억이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서울시에서 또 광진구도 뭐 재개발 구역 지정해 준다고 막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조금 있다가 동의서만 긋는다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입니다. 이 구역 일대 앞쪽에 보시면 이스트 있죠, 이스트폴. 여기가 지금 가격이 한 25억 정도 합니다. 25억. 근데 여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구역에서 여기 서가지고 딱 보면 이쪽은 완전 미래도시고 이쪽은 완전 과거의 70년대, 80년대 도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반지하도 많잖아요. 그러면 늘 비가 오고 하면 침수가 막 된단 말이에요. 살기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불편하다 못해 이제 앞으로 재개발 진행하자라는 말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럴 때로 투자할 수 있다면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해서 나중에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데다가 한번 투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개발 어차피 단기간에 보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10년 정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2주택자시라면 신축을 하셔가지고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으시고 10년 뒤에 아파트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곳 이런 지역에다가 꼭 투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의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독산동 일대도 찾아보시면 향후에 뭐 3만 세대 이렇게 많이 바뀌는 곳인데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1억 정도로 투자하더라도 나중에는 10억 이상을 벌 수 있는 곳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한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이 더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니까 세미나에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주택 상황에서 세금적인 혜택까지 가져갈 수 있는 투자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드렸으니까요. 자녀분들과 함께 더 고민해 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말미에 세미나에 오시면 이런 이야기 더 많이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정말 이 소액으로 재개발 투자처 찾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 또 양승목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매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차은부동산 투자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가 도시계 기술사 양승목 소장이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많은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재개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특히나 뭐 5년 재당첨 제한, 이거 지금 이제 서울시가 투기 과열지구로 걸려버렸기 때문에 5년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드리고 또 재개발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도 다 알려드리니까 꼭 오셔서 재개발을 내가 혼자 투자하더라도 실패하지 않는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성공하실 거다. 그럴 때는 세미나를 꼭 이용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도시계 기술사가 보는 서울시의 재개발 지금 현재 재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 과연 어디가 지금 현재 투자했을 때 아주 가성비가 높은 곳이 될 것이냐 이런 지역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소액으로 만약에 지금 재개발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아파트는 소액으로 투자 못합니다. 투자도 못하고 실거주만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미리 선점해 두신다면 나중에 큰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꼭 재개발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1월 17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니까요.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세요. 세미나 안내 자세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투자할 때 전문가의 점검 없이 그냥 우선 내 마음대로 투자했다가 조금은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더 조심해야 할 점들이 조금 있다고 하던데 오늘 그 이야기를 소장님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요즘 재개발 투자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나 이제 서울시가 말씀하셨듯이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이 정비 사업은 투기 과열지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5년 재당첨 제한입니다. 5년 재당첨 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법 이 5년 재당첨 제한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2조 6항에 나와 있습니다. 길지가 않아요. 짤막하게 한 두세 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요지는 뭐냐? 하나만 투자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두 개를 만약에 재개발 구역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한 개만 주겠다. 아파트를 한 개만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투기 과열지구 두 개의 구역이 모두 투기 과열지구일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일 경우에는 우리가 한 구역에 투자를 하고 두 번째 구역에 투자를 할 때 분양 신청을 할 때 5년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지금 두 번째 구역에 재개발 입주권, 그러니까 아파트죠. 아파트를 분양 신청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제도입니다. 이게 두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하면 이 기간이 5년 이내다라고 했을 때 하나는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결국에는 청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도정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도정법만 해당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방송 상담이나 이런 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투자를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민간도심복합개발법이라고 있습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에 관한 지원법이라고 해서 요즘 투자를 많이 하세요.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면 그 민간도심복합개발은 도정법이 아니고 민복법을 따릅니다. 민복법. 민간도심복합개발에 관한 지원법을 따르는데 그래서 이게 도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둘에는 칸막이가 쳐져가지고 둘 간에는 서로 5년 재당첨 제한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법을 또 유심히 한번 또 요 근래에 들어서 다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 민간도심복합개발법도 우리 민법법 요즘 많이 지금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요 도정법에 의한 72조 6항을 이 민간복합개발법이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렇게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재개발,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을 하셨던 분,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을 하셨던 분,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둘이가 서로 크로스해서 5년 재당첨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년 재당첨 제한, 만약에 내가 예전에 그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을 때 투기 과열지구에서 5년 재당첨 제한자다라고 하면 민간복합개발법에 지금 구역 지정한다고 막 움직이는 지역들 있잖아요. 투자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들을 하나 갖고 계시고 또 도심복합개발로 진행하는 곳들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둘이 비슷하게 갈 거 아니에요. 가다가 보면 하나가 먼저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그 다음에 5년이 안 돼서 또 다른 사업이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 분양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는 입주권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도심복합개발법 5년 재당첨에 제한이 안 된다, 해당이 안 된다라고 했던 거 정정을 하겠습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법도 5년 재당첨 제한에 도정법하고 똑같이 걸리기 때문에 준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자세한 사항은 세미나에 오시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가 5년 재당첨에 해당한다 아니면 5년 재당첨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틈틈이 주의하셔야 하는 점들 정보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 세미나에 가시면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지역적인 도움까지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양승목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다음 주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전화를 주셔서 예약을 하시고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자리가 좀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오셔서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들만 모시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주셔서 선점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점, 요즘 많이 투자하시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허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 내가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가성비 높은 투자가 될 것이다 라는 지역들 알려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로 예약 문의 주세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시거나 아니면 해결하고 싶은 고민 아직 남아 있으셔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많은 양의 눈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